안녕하세요. 둥이별리사 둥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걱정을 하셨나요? 걱정이 없다고요? 아닐걸요? 오늘 아침만 해도 지하철 시간, 버스 시간에 늦을까봐 걱정하지 않으셨나요? 사람은 참 많은 걱정을 하며 살죠. 사소한 걱정부터 아직 해결이 안 된 큰 걱정까지 정말 다양하죠. 심리학자이자 문학가 어니 젤린스키는 걱정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어요.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고 22%는 매우 사소한 것이며 4%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바로 나머지 4%만이 진짜 걱정할 일이란 건데요. 걱정은 작게 시작하더라도 스노우볼처럼 점점 커지죠. 걱정에 먹이를 주는 순간 걱정이란 녀석은 점점 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지기 시작합니다. 걱정이 점점 거대해지는 거죠. 오늘은 걱정이 인생을 망치기 전에 꼭 읽어야 하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의 두둥책은 데일 카네기의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입니다. 이 책의 저자 데일 카네기는 미국의 작가이자 강사, 자기개발 전문가인데요. 데일 카네기라고 하면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가장 먼저 떠오를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를 위한 지침서 같은 책이거든요. 오늘 말씀드릴 자기관리론은 인간관계론과 더불어 데일 카네기의 역작으로 불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켰어요. 특히 자기관리론에 나온 내용을 워런 버핏이 직접 적용했고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 책은 워런 버핏의 강추책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3천만 부 이상이 판매된 스테디셀러라는 것만 들어도 이 책의 힘을 가늠할 수 있겠죠. 본격적으로 이 책에서 울림을 받았던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책장을 펴면 바로 나오는 이 책을 잘 활용하기 위한 제안 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실제적인 도움을 받고 싶다면 대충 한번 훑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시간이 날 때마다 책을 펴서 탐독하라로 강조하며 저자 스스로도 이 책에서 말한 것들을 적용하기 어려울 때가 있기 때문에 정보 습득 단계를 넘어서서 끊임없이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일침을 가하는데요. 제가 수많은 자기계발서들을 읽고 내린 하나의 결론, 다른 두둥책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실행, 적용이었는데 그것과 너무 비슷한 얘기죠.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지식에만 머무른다는 거예요. 그저 알고만 있는 것은 결코 힘이 아닙니다. 아는 것을 실제 나에게 적용을 해야 그제서야 비로소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처음에는 그냥 후다닥 읽었지만 저에게 실제 적용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는 필요한 부분은 체크하고 또 체크해서 여러 번 읽고 있는데요. 여러 번 읽으면서 알게 된 그 내용을 저에게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책에서 울림을 받은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게요. 바로 걱정을 해결해줄 마법의 공식에 관한 것이에요. 걱정이 없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걱정거리가 있죠. 매일 걱정 때문에 잠 못 드는 사람도 있는 반면 걱정을 어느 정도 컨트롤하며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보호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이 책에서는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쉬우면서 간편한 공식을 소개했어요. 이 공식은 에어컨으로 유명한 세계적 기업 캐리어사의 대표 윌리스 캐리어가 창안한 방법인데요. 이 방법을 듣고 데일 카네기는 걱정 해소법 중에서 단연 최고라고 언급했죠. 이 방법은 총 3개의 단계로 진행되는데요. 1단계, 있는 그대로 현 상황을 분석하고 이번 실패가 나을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생각해본다. 2단계,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본 후 어쩔 수 없다면 받아들인다. 3단계, 최악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다. 윌리스 캐리어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 3단계를 발견했고 직접 적용해봤는데 놀라운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일 카네기에게 이 방법을 소개했고요. 그는 그 당시 몇백만 달러에 달하는 자산 가치를 지닌 공장에 공기 정화 장치를 설치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튀어나와 잠도 못 자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이게 지금이면
수많은 고민 끝에 이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선 현 상황을 그대로 분석해보니 이 일이 실패해도 감옥에 가거나 협박을 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직장을 잃게 될 수는 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직장을 잃게 되면 경력에 흠집이 생겨 조건이 지금보다 나빠질 수는 있다. 하지만 다른 일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1, 2단계를 거치자 윌리스 캐리어의 마음은 편안해졌죠. 이렇게 편안한 마음 상태가 되자 최악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생각을 할 수 있었고 몇 번의 실험을 거쳐 장비에 추가로 더 투자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초 투자액 2만 달러를 잃을 줄 알았던 상황이 오히려 1만 5천 달러를 버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잘 와닿지 않는다고요? 제 경험을 통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저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은 20대부터 몇 번씩 읽었지만 사실 자기 관리론은 3년 전쯤 처음 접했어요. 그 당시 엄청난 고민과 걱정에 휩싸여 있었는데 책 속의 영상에서 마법의 공식을 살짝 보고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바로 주문했죠. 퇴근길에요. 그때 저의 고민은 진로 걱정이었어요. 지금 다니는 직장에 계속 다닐 것인가? 아니면 지금 개업을 할 것인가의 고민을 쉴 새 없이 했죠. 진로 걱정이라. 진로 걱정은 고3 때만, 졸업 때만 하는 줄 알았는데 30대 중후반의 진로 걱정이란요. 단순히 회사를 나와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도 고민이 되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 고려할 게 더 많더라고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병원 갈 일이 많다. 개업해야겠다.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 그냥 지금 다니는 직장에 다니자. 개업하면 초반에는 분명 현금 융통이 잘 안 되는 시기가 있을 테니 아이들과 놀아줘야 할 시간이 부족하다. 개업해서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해야겠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는 개업해야겠다. 근데 무엇을 기반으로? 그냥 직장에 남아야겠다. 매일 이 고민이었어요. 이 책을 사서 읽은 후에 저는 바로 이 공식대로 생각을 정리해봤죠. 1단계, 있는 그대로 현 상황을 분석하기. 출퇴근 시간이 2-3시간 걸린다. 지금 다니는 직장은 유연근무가 가능하다. 8시 출근, 5시 퇴근을 선택하면 집에서 늦어도 새벽 6시 10분에는 출발해야 한다. 5시에 퇴근하고 집에 오면 7시쯤. 그때부터 아이들과 2시간 정도 지낼 수 있다. 9시 출근, 6시 퇴근을 선택하면 저녁 시간에 아이들과 30분 정도밖에 못 보내고 아이들을 재워야 한다. 지금 받는 연봉에서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나만의 고객이 있어야 한다. 서류 업무로는 더 연봉이 오를 수는 없다. 결국 나만의 고객인데 나만의 고객을 확보하려면 개업하는 것이 낫다. 등등. 그리고 여기가 핵심이었어요. 바로 1단계 뒷부분과 2단계요.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어쩔 수 없다면 받아들이는 부분이죠. 개업을 선택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망하는 거죠. 고객이 없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쭉 써봤어요. 망하면 창피할 수 있다. 좌절감도 느끼겠지? 매일 어느 정도 들어왔던 고정급여가 안 들어오겠지? 고정급여 없이 얼마나 생활을 지속할 수 있나 써보자. 버티고 버텨도 영 고객이 확보되지 않아서 사무소를 접어야 하면 등등. 그런데 이렇게 쭉 쓰다 보니 어느새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망하면 다시 고용변리사로 들어가서 일하는 방법도 있다. 개업한 사무소가 망해도 아예 제로의 상태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고용변리사로 들어가는 건 취업시장과 다르게 그리 어렵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개업을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는데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 해보고 망하는 게 더 낫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그리고 3단계. 다행히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았답니다. 최악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개업 후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1년 넘게 개업할지 말지 걱정하고 고민했던 것을 이 책을 읽고 생각의 흐름대로 걱정을 해결해줄 마법의 공식대로 써보니 와, 이래서 극찬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후로는 걱정이 생기면 현재 상황을 제3자가 보듯이 객관적으로 써보고 있어요. 최악의 상황까지도 써보면서요.
머릿속에서 걱정할 때는 최악의 상황이 태산같이 느껴졌지만 이걸 머릿속에서 꺼내서 글로 써보고 어쩔 수 없다며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인다고 결심했을 때 그때 의외로 해결책이 보일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아마 이 마법의 공식을 오늘 처음 들었다면 이게 무슨 공식이야. 그런 고민은 나도 수백 번은 해봤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공식이 마법인 이유는 스스로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직시하기 때문입니다. 기꺼이 있는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핵심이죠. 지금 걱정이 태산이라면 여러분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한번 써보세요. 단 몇 분만 투자해서 써보는 것만으로도 걱정 대신 편안함을 얻을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마법의 공식으로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이 반으로 줄어드는 마법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둥이별리사 둥변이었습니다. 오늘도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